자, 237번 문제.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에서 점 A를 따라 이렇게 점 P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A를 따라 B를 거쳐 C를 거쳐 D까지 가려고 해.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고 삼각형 그때 만들어진 APT의 넓이를 fx라고 했을 때 이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분류를 잘해야 돼. 첫 번째, 이게 칸이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할게요. 첫 번째는 x가 이쪽 구간을 움직일 때겠죠. 여기 구간을 움직일 때랑 아무래도 여기 구간에 x가 있을 때랑 그다음 x의 점의 위치가 p라는 점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요. 이 범위가 뭐냐면 x의 움직인 거리가 0보다 크지만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점 P가 B까지 최대한 움직인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정사각형 있고 점 P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점이 P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얘가 D겠죠. 그럼 삼각형 APD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삼각형 APD예요. 그럼 APD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수직이니까 이 길이 20과 그다음 이 길이가 필요하죠. 이 길이는 그냥 x로 봅시다. x가 이동한 거리니까. 그럼 넓이 f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 곱하기 높이 x 그러면 10x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여기 x가 20보다는 큰데 움직인 거리로 본다면 4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는 x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대략. 그럼 여기에 p가 있다는 뜻이고 a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요.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f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이고 높이도 20이네. 그래서 넓이는 2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에요. x가 40보다는 큰데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돼요. 60이 딱 되면 여기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 APD가 삼각형이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제 등호를 여기서 이제 빼줘야 되겠죠. 등호를 빼고 그냥 60 되기 전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에서 만들어진 도형의 모양이 여기 A, 여기 D인데 여기쯤에 P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으로 보면 되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이 길이가. 근데 이 길이는 실제로 X라는 이동 거리는 이만큼 거리, 이만큼 거리, 이만큼 거리를 합친 게 X인 거 이해되세요? X가 이동 거리니까. 그럼 여기 있는 남아있는 이 길이는 여기 D까지 움직이면 총 60을 움직이잖아. 20 여기 20을 이렇게 해서 20을 움직일 텐데 총 60을 움직인 거리에서 흰색인 x 길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60-x인 게 이게 2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10을 분배하게 되면 600-10x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남는 거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fx의 그래프는 구간이 나눠지죠. 0부터 20까지 대충 여기쯤, 20에서 40까지 대충 여기쯤, 40에서 60까지 대충 여기쯤. 칸이 안 맞으니까 좀 줄일게요. 20까지, 20에서 40까지, 40에서 60까지 이렇게. 그럼 0에서부터 20까지 요거죠. 0에서부터 20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원점을 지나며 기울기 10인 직선. 그럼 x에다 20 집어넣으면 200 나오겠지? 대충 여기라 칩시다. 여기쯤에 200이 있어요. 그럼 원점과 20,200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20에서 40 사이
20에서 40 사이 이 구간은 상수함수 200을 그려야 돼요. 200 쭉 이어서 이렇게 200. 그 다음 여기겠네요. 20에서 40에서 60까지는 여기다 60 집어넣으면 60,0이 되니까 이 점에 가겠죠. 여기다 40 집어넣으면 200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만들어지는 도형은 이 도형과 X축으로 돌려 쌓였으니까 결론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죠. 그럼 어렵지 않겠네요. 윗변 길이는 여기는 20, 아랫변 길이는 60, 높이는 200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정답이 돼요. 계산을 일단 생략할게요. 오늘 시간상. 자, 265번.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 합성함수 그래프와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y축 평행한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라는 x축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론은 얘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합성함수 그릴 때 선생님이 이런 순서로 그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x, 그 다음 얘는 gfx라는 얘기는 x를 먼저 어디에 대응시켜야 되냐면 fx에 대응시켜요. 그 다음 그 fx에 대응시킨 값을 다시 gfx에다 이렇게 대응해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럼 먼저 x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f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먼저 눈여겨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의 x의 범위를 잡을 때는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을 잘라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변화가 발생하냐면 쭉 작아지다가 쭉 왼쪽에서 오다가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겠죠. 계속 음수에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그 다음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 어디까지 갈 때죠? 1까지 갈 때요. 마지막은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은 x가 1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양수값으로 계속 커질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얘부터 해봅시다.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fx를 볼 때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부터 음수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여기는 x값이 요거죠. 색깔 다시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있는 x값이 음수부터 마이너스 1까지 쭉 가다 보면 그때 fx의 함수값은 계속 1을 찍죠. 이 구간은 계속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fx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fx는 여기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fx의 함수값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1에서부터 양수 1에서부터 쭉 양수 갈 때 그때 fx의 함수값은 이걸 계속 찍죠. 마이너스 1을 계속 찍어요. 자, 이제는 fx가 하나의 뭐가 됐냐면 gx에서 정역이 되는 겁니다. 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볼 때 1이라는 값 어디서? g1의 값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g1이잖아. g1이 얼마죠? 함수 g에서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괜찮나? 그럼 그 얘기는 합성함수는 얘가 정역이고 마지막 얘가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럼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를 말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g, f, x는 2를 찍는 거예요. 계속 함수값을 2만 찍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죠. 여기 g에다가 x값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화를 해요. 그럼 1에서부터 1은 여기지. 그럼 1을 찍어내서 나온 함수값이 2잖아. 그럼 x값이 변화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변화가 되면 함수값은 2에서부터 1 찍고 다시 마이너스 2로 내려가죠. 그럼 함수값의 변화는 처음에는 2를 찍고 그 다음은 1로 갔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변화하네요. 그럼 언제죠 그게? 두 번째.
정역의 위치가 이 값일 때 정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뭐 등호는 여기다 그냥 붙이시면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에 등호를 붙이든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상관없어요. 둘 중 한 군데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gfx가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요. x가 1부터 계속 커진다라는 뜻은 x가 1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등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g 그때 fx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fx 자리 여기 fx 자리에 계속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g-1이 누구냐면 g-1은 여기 있네요. g-1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갖죠. 이렇게. 그럼 gfx는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갖는다. 남은 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게 설명하다로 세상은 사실 좀 길어졌는데 이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 그 구간을 쪼개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왼쪽 마이너스 1의 왼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 0이고 그 다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과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내가 그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2라는 함수값을 찍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2라는 점이니까 대충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그럼 왼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쭉 해서 이렇게 2라는 함수값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2라는 함수값을.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요 사이 구간이죠. 요 사이의 구간. 이 구간에서는 변화가 일단 2에서 함수값을 갖다가 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1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를 그린다.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를 그린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진 게 뭡니까? 이게 gfx의 그래프를 그리신 거예요. 남은 거는 문제에서 이제 이걸 요구하죠. x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x 이퀄 마이너스 1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면 여기를 말하죠. 그럼 거기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를 말해요. 여기 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이렇게 쪼개놓고 이쪽 삼각형 넓이에다가 이쪽 삼각형 넓이를 뭐 더하시면 되겠죠. 이걸 뭐 일반적으로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라 넓이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이쪽 넓이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 하나 구하시고 두 개 넓이를 덧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산은 이제 숫자 다 써드렸기 때문에 계산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6번. 다음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두 함수 y는 fx, y는 g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면 어떤 게 그려졌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x 이건 뭘 합성하는 거냐면 fgx를 합성하는 거니까 x를 먼저 어디다 대입하냐, 어디다 대응시켜야 되냐면 gx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은 fgx의 그래프를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니? 그럼 구간을 잘라줘야 돼. 근데 x의 구간을 자를 때 x의 구간을 잘라줄 때는 먼저 x를 gx에 대응해야 되잖아. 그럼 gx의 그래프를 보고 어디서 그래프가 변화를 겪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gx는 얘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서 변화를 겪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결론은 요 1보다 왼쪽 구간과 1보다 오른쪽 구간의 그래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써주자는 얘기지. 이게 너무 길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0에서부터 x가 1로 갈 때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0에서부터 x가 1까지 갈 때 그때 gx의 함수값은 0일 때는 1이다가 1 될 때는 0까지 떨어지죠. 1에서 함수값이 0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번에 이 gx가 f에서는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f의 정의역 범위가 된다는 얘기지. 함수 f에서 1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니까 1이 시작 지점이고 0이 마지막 지점이죠. 그럼 1일 때는 함수값이 2에서 0까지는 0까지 떨어지죠. 2에서 0까지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다시 이쪽이 남았어요. 여기 끝났으니까 이쪽이 뭐냐면 x값의 변화가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그때 색깔 맞춰야 되니까 그때 gx의 함수값은 1일 때는 0이다가 2로 가면 어떻게 바뀌죠? 2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gx가 함수 f에서는 정의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수 f에서 이 네모인 0에서 2까지가 정의역 범위가 돼요. 그럼 0에서 2까지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0일 때는 0이다가 이렇게 x 따라 x가 2까지 움직이죠. 그때 그래프의 변화는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되죠. 남은 건 이제 그래프만 이제 완성화시키면 됩니다. 구간은 어떻게 나눠줘? 0에서부터 1까지 나눠주고 1에서부터 이렇게 2까지 나눠주고 이게 x축이고 그럼 이게 처음에 정의역 범위 얘가 내가 그릴 함수의 치역의 범위예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요 구간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지. 2까지 올라갔다가 0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됐나요? 다시 이 구간 1에서부터 2라는 요 구간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값의 변화가 0에서 2로 치고 올라갔다 다시 0으로 내려오죠. 0에서 2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0까지 떨어져요. 또 이 그래프 개형과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이 그래프 개형과 가장 가까운 애 2번이네. 1번과 2번이 비슷한데 1번은 근데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칸이 안 보이겠지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0에서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이 왼쪽과 오른쪽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균등치 않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에서 같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 모양은 비슷한데 얘는 적절치 않고 얘가 가장 올바른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래프 자체 모양이 다르니까 틀린 거고. 네, 그렇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이거 잠깐 꺼도 되겠지?
어지러운 줄 알았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네, 296번이요. 혹시 내가 스탑 안 누르고 가니? 자, 어쨌든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H3의 값을 구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H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딴 건 필요 없어. 그럼 모양상 잘 보니까 얘를 A, B, C, D, E, H, I, I는 안 좋은데. 함수를 얘기할 때 이 함수를 그냥 T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 함수를 G 합성 F를 그냥 T라는 함수로 본다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의 역함수에 H를 합성하면 F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왼쪽에다가 T를 합성시킬 거예요. 그럼 합성함수는 순수가 중요하죠. 합성함수는 교환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좌변에 왼쪽에다 T 합성시키면 우변도 F 왼쪽에다가 이렇게 T를 합성시켜야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나오죠. 따라서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끼리 합성했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돼서 실제 이만큼은 이렇게 생략되겠죠. 그럼 좌변은 H가 남고 우변은 T가 누구였냐면 요게 T였어요. G 합성 F 다시 합성 F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누굴 집어넣냐면 3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3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규칙상 G 합성 F 합성 F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게 H3의 값이에요. 그럼 구해본다면 G 합성 F F3의 값이 얼마죠? 여기 함수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2, 3은 6 빼기 1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하고 다시 F5의 값을 구해야 되죠. F5 2, 5,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G9의 값을 구하라니까 G9는 여기다 9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x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절대값 2분의 1x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이건 절대값의 문제잖아. 근데 절대값이라는 게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건데 절대값 A를 정리하시오 그러면 크게 답이 두 가지로 정리되죠. 하나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A가 그냥 나오는 거고 A가 만약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A로 나와서 이 절대값 A는 실제로 루트 A 제곱을 정리한 거와 답이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배워왔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2분의 1 x 마이너스 2라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이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가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서 양변에 2를 넘기고 마이너스 1을 넘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x가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자는 얘기예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잖아. 없어지냐 여기서 가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fx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가로 2분의 1x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 있던 거 그냥 붙여준 겁니다. 뭘 갖다 낀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 x가 4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값이 결론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음수면 이걸 바깥으로 빼낼 때는 자기 자신을 쓰긴 쓰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음과 여기는 음이 만나면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어갈 거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이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얘는 2분의 1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3x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괜찮아요? 네.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따라서 여기서 fx는 저거 2분의 1x 플러스 4가 나오고, 여기서 fx는 2분의 3x 이렇게 나올 거란 뜻이야. 괜찮습니까? 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요 구간에 맞춰서. 요 길이는 여기를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그리겠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4를 기준으로 여기쯤에 4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쯤에 4가 있어요. 4를 기준으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그려요. 그럼 여기 x에다 4를, 여기다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 값은 6이 나오죠. 그럼 4,6을 지나간다 뜻이니까 여기쯤 지나간다 칩시다. 여기쯤. 너무 높나요? 4,6 여기쯤. 여기 지나간다 칩시다. 2점. 그리고 얘는 y 절편값이 4죠. 여기쯤, 뭐 대략 한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를 아이고 죄송해요. 오른쪽 그리는 거죠. 4의 오른쪽을 그리는 거니까 이거 좀 이따 그리고 4의 왼쪽부터 얘부터 그립시다. 얘는 x에 4를 집어넣으면 얘도 y값이 6이 나와요. 4,6을 지나가. 그리고 얘는 뭐도 지나가냐면 원점도 지나가죠.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원점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정확히 그릴까요? 원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대충 그린 겁니다. 네, 대충. 그리고 좀 옮겨서 이제 4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4,6을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1보다 좀 작으니까 좀 누울 거라는 얘기지. 살짝 누울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살짝 누워갈 거라는 뜻이죠. 여기 그래프를 그린 게 이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남은 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야 되지. 그럼 역함수를 그리려면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는 x의 그래프이고 마음에 안 들죠? 네,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남은 거는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접어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게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면 여기가 함수 g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의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 넓이를 구해주고 이 넓이에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점의 위치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점의 위치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점의 위치를 알면 돼. 근데 이 세 점 중에 벌써 2점을 알아요. 이게 원점이고 여기는 아까 구했잖아요. 4,6이라는 점이고 근데 이 점만 찾으면 돼. 이 점이 누구냐면 y는 x라는 직선과 y는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누구냐면 4의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예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4라는 그래프의 교점인 거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 이제 x를 집어넣어요. 그럼 x는 2분의 1x 플러스 4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넘기게 되면 그때 x는 8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이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이 점의 좌표가
8, 계산할 필요 없죠.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x 앞에 y 박수로 똑같아요. 8, 8. 그럼 이 세 점을 가지고 0, 0, 4, 6, 8, 8. 왜 이걸로 넓이 구하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이 원점은 지워버리고 절대값 내항의 곱 6, 8, 48 마이너스 외항의 곱 4, 8, 32 이걸로 계산하시면 넓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얼마? 2를 하면 되니까 얘랑 약분 지워지고 결국은 이것만 계산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네.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라요. 315. 자, 이게 좀 어렵네요. 이 문제가.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둘을 합성시켜서 6이 될 때 그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서 그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니까 얘가 2차잖아. 근데 여러분이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그런 직선과 직선을 연립하는 경우는 앞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x, 그 다음은 뭐 fx, 마지막에 gfx 뭐 이게 어떻게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럼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니까 요거 두 개 연결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래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보통 그래프가 직선일 때야. 물론 곡선일 때도 성립하긴 해요. 근데 그리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직선일 때나 곡선일 때 똑같이 성립하긴 해. 근데 얘는 곡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다시 설명하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얘는 그냥 식으로 풀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럼 식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잘 보세요. 잘 보면 어쨌든 이 식이 g fx가 6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g fx가 6이에요. 근데 지금 fx의 식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이게 지금 그래프가 좀 구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정리해야 될 거는 함수 g에서는 x의 범위가 이렇지. 무슨 말이죠? 이 x가 정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클 때와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구분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야. gx가. 근데 내가 그리는 함수가 g fx는 6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얘는 정의역이 x가 아니고 fx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규칙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정의역인 fx가 0보다 클 때와 정의역인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입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보세요. 정의역인 fx가 누구죠? 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같을 때는 정의역이 0보다 클 때는 위식 아래식 위식에 맞춰야 돼요. 그럼 위식의 위식의 규칙이 뭐냐면 어떤 x가 들어오면 거기에 2배 한 다음에 4를 빼는 게 규칙이지. 근데 여기는 x 자리에 x가 아니고 fx가 들어온 거예요. 이 합성 함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 들어온 fx가 x제곱 플러스 k인데 거기에 4를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A로 넘겨주고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k가 2보다 크다. 얘까지 넘어가면 x제곱이 2-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잘못해서 이 식을 풀어야 되잖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방정식을 빠뜨리고 풀었네요. 어쨌든 f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 fx는 이 fx 여기다 지우고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이 f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지겠죠. 그 값이 얼마냐면 6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식을 집어넣어요. 여기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이 fx가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6. 이걸로 넘기면 10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넘기면 10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k는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상 x제곱은 5-k가 돼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fx가 만약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에 여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정의역 범위가, 다시 위로 올라가죠. 정의역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식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g fx를 계산할 때 안에 들어있는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규칙이에요. 함수 g의 규칙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들어온 값에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게 여기 똑같이 fx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fx 플러스 4 이렇게 써지겠죠. 이걸 계산해요. 마이너스 2 가로 fx가 x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이게 4. 이 값이 얼마냐면 6. 그럼 얘를 1로 넘기고 저는 넘겨서 계산해서 x제곱 플러스 k 값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따라서 x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이제 결론을 잡아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 좀 색깔을 달리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풀든 이쪽 범위에 맞춰 풀든 이쪽 범위에 맞춰 풀든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근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근이라는 얘기는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x값과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이 3개가 나오려면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첫 번째, 여기서 말했던 x값인 x제곱이 5-k인데 얘도 근이 보통 몇 개죠? 보통 2개고 얘도 보통 2개잖아요. 2차 방정식들이니까 x값 제곱이 돼 있어서. 근데 이 근이 합치면 총 4개인데 3개만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쪽 식을 1번, 이쪽 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식을 만족하는 근인 5-x제곱 마이너스 5x제곱이 5-k 여기서 근이 한 개인 중근이 발생하고, 동시에 x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서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오면 총 3개 근이 나오겠죠. 이런 케이스도 있을 테고,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요. 여기 1번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칙이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는 중근, 여기서는 2개의 실근이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는 반대로 x제곱이 5-k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오고, x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중근이 나오면 총 근인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처음에 있는 케이스를 봅시다. 첫 케이스. 여기서 중근이 나오려면 5-k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x제곱이 0. 그래야 근이 x는 0이라는 중근이 나와. 근데 이게 만약 0 말고 여기는 5-k가 뭐 예를 들어 3 같은 게 됐다 칩시다. x제곱은 3. 이렇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근이 아닌 근이 2개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값이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k 값은 5가 되겠죠. 근데 k 값 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k 값에 5를 집어넣으면 x제곱은 마이너스 6이 돼요. 이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에요. 이렇게 되면 허근이 나와야 되잖아.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거는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이 케이스를 푼다면
이번에는 밑에 게 중근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동시에 이 K값 마이너스 1을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은 6이 돼서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값이 두 개인 거예요. 됐니? 근데 이거는 가능하겠죠. 서로 다른 두 개 실력이 많다니까. 그럼 결론은 얘는 안 되지만 이 조건이 내가 원하는 답이니까 총 그래서 세 개의 근은 X값이 하나는 위에서 이제 중근 나오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0이 돼야 되고 X제곱이 0이 되는 값은 X는 0밖에 없죠. 그럼 X가 0, 근 하나,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요렇게. 요게 세 개의 근이에요. 그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뒀을 때 어차피 이걸 다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결론은 뭐 0제곱,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이렇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12.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괜찮아요?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죠. 걔가 점 2,1에 대하여 대칭이고 점 3,3을 아닌데 이 문제 미안합니다. 이거였어요. 네, 347번 문제였습니다. 질문이. 자, 앞쪽에 있는 함수와 뒤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었죠. 이 집합 A는 여기는 유리함수를 만족하는 점의 모임.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 유리함수예요. 그 뒤에 있는 집합 B는 이 직선식을 만족하는 점의 모임. 거의 결국은 직선인 1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함수와 직선, 그러니까 쌍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개 그래프에 교점이 없다는 뜻이겠죠. 교집합은 공통된 원소인 순서상 달리 말하면 점의 좌표가 존재되거든. 두 집합의 점의 좌표 중에 겹치는 점의 좌표가 없다는 뜻은 교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얘를 그냥 fx라고 합시다. 얘는 식이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여기를 그냥 gx라고 합시다. 이 gx는 k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그래프가 점근선이 뭐죠? x가 0일 때 y값이 1이죠. 그렇지? 0,1 여기쯤이 점근선인 것 같아요. 0,1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됐나요? 실제는 이렇게도 점근선이죠. 이렇게도 점근선. x축 y축 자체가 점근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원점, 여기 1 이렇게. 자, 그리고 양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이 직선을 그리는데 이 직선은 뒤에 y절편 값이 1이죠. 그럼 0,1이라는 이 y절편을 지나며 이 k가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럼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도록 하는? 교점이 없도록 하는. 그 교점이 없도록 직선을 이 0,1을 지나며 교점이 없도록 그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교점이 없게 만들려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럼 교점이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하려면 이게 언제까지 없느냐는 거지. 교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어요. 이게 언제죠? k 값이 0일 때입니다. 근데 k 값이 0이다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k 값이 양수일 때잖아.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생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가 음수일 때는 가능한가? 봤더니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k가 음수일 때. 그럼 결론이 뭐죠 그러면? k 값이
기울기가 0도 되는데 음수면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음수면 계속 됩니까? 네, 음수면 계속 돼요. 음수 계속 되네요. 그러니까 음수이기만 계속 되기 때문에 K값 범위는 이게 정답이 된다. 좀 질문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푼 게 아니거든. 이번엔 꼭 확실히 익힙시다. 왜냐면 이게 왜 익혀야 되냐면 시험에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거. 은근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얘를 그냥 gx라고 합시다. 가운데 있는 얘를 fx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얘를 hx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인 요 구간에서만 이라는 뜻이야. 딴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구간 안에서는 gx보다는 fx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fx보다는 hx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건 직선이잖아.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a이며 y 절편값이 3인 직선이에요. 얘는 이건 유리함수죠. 곡선, 쌍곡선을 그려준다는 뜻이지. 얘는 다시 직선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b이며 y 절편이 3인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직선보다 유리함수가 위에 있고 유리함수보다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케이스는 뭘 말하냐면 위치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크단 뜻은 위치관계를 말해요. gx보다 fx가 크다. gx보다 fx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fx보다 hx가 크다. 그럼 fx보다 hx가 위에 있어야 돼. 언제? 요 구간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려면 이 유리함수 fx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fx는 x 플러스 1 쓰고 위 x 플러스, 이건 빨리 계산해야 돼. 시험장에서는 3. 그럼 3x 플러스 3 나오는데 5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붙어야 되고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죠. 네, 그래프를 그립니다. 점경선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 좀 크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뭐 요정도. 그리고 양수 방향으로 1, 4와 3, 4.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색깔로 구분해야 되죠. 빨간색, 이렇게. 이게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남은 거는 이제 gx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gx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둘 다 y절편이 3인 직선이야. gx와 hx의 공통점은 y절편이 3인 직선. 그럼 y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점은 두 그래프가 무조건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이 0,3이라는 점을 두 개의 직선이 다 밟고 지나가야 돼. 다만 아까 말했죠. 전제 조건은 여기입니다.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예요. 그럼 1이면 대략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1이. 여기가 x의 1이에요. 3은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x는 3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때니까 딴 데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딴 데는 필요 없고 여기만 남으면 돼. 여기만. 이 그래프는 여기만 남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어디냐면 여기는 지워진다는 얘기야. 저기만 남으면 돼, 저기만. 어차피 1하고 3까지 사이만 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 그릴 때, 처음에 gx를 그릴 때, gx가 0,3이라는 점을 밟는데, 요 구간 안에서는 f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함수 g니까, 빨간색은 f보다 g가 더 밑에 있겠죠. 근데 이게 g가 좀 더 위로 올라와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좀 더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g의 기울기인 a 값이 조금씩 커진다는 뜻이지. 길이가 조금씩 커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길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계속 길이가 커져요. 그럼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면 이 점을 밟았을 때. 이 점을 밟았을 때가 a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 hx는 역시나 이 0,3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1과 3 사이에서 f보다 h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h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는 좀 더 내려와도 얘보단 위에 있지. 그럼 좀 더 내려와. 좀 더 내려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여기를 밟았을 때까지만 내려오면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성립해요. 그럼 여기의 위치가 h의 기울기 값인 b의 최소값이 되겠죠. 기울기 계속 내려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a의 최소를 구하려면 이 점을 대입하면 돼, 이 점. 이 점이 누구죠? x에 3을 대입하면 유리함수를 봐야 되죠. 왜냐면 직선 두 개는 지금 식이 완성이 a값, b값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함수를 봐야 돼요. x에 3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x에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분의 9 더하기 5 4분의 14니까 2분의 7이 되죠. 이 점의 위치가 3,2분의 7이에요. 그 다음은 b의 최소가 나오려면 이 점이 함수 h가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점의 좌표는 1,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죠. 이 유리함수가 지나가는 점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5 4가 됐네요. 1,4 이제 연립하시면 됩니다. 여기 a를 구하려면 함수 g를 봐야 되죠. b를 구하려면 함수 h를 봐야 돼요. 근데 함수 g는 3 집어넣었을 때 2분의 7을 나오게 만드는 a 값이 그때가 최대가 된다고. 뒤에 함수 g에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3 걔가 2분의 7일 때가 a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3a 값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2분의 1 양변에 a에 3분의 1을 곱하면 a 값은 6분의 1 그래서 a의 최대값 6분의 1 그럼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함수 h가 여기 좀 자리 없어서 지울게요. 자, b값 최소 구하려면 함수 h가 이 점을 지나가야 되죠. 1,4를 지나갈 때. 그럼 함수 h는 이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b 플러스 3의 값이 4일 때 그때 b값은 1. 그래서 1이 최소값. 따라서 b-a의 최소가 되려면 b의 가장 작은 값 1에서 a의 가장 큰 값
6분의 1을 뺐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6분의 5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359번 문제. 주어져 있는 이게 유리함수죠.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유리함수예요. 근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gx, hx를 평행이동한 게 gx예요. hx는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때 만들어진 게 gx라는 얘기죠. 근데 이 gx가 g의 역함수랑 서로 같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gx랑 g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 이게 어떨 때 서로 같다? 어떤 함수이면 함수 g와 그 함수 g의 역함수가 서로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케이스예요. y는 x분의 1. 대표적인 케이스. y는 x분의 1이면 이렇게 되는 함수죠. 0,0이 대칭의 중심이고 점근선의 교점이며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동시에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그렇지? 근데 내가 만약 이거를 조금 이동시켜봐요. 좀 더 이동시켜봤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하시려고 그러면 x-1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함수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점이 x값 1, x값, y값 1만큼 이동해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그래프도 잘 보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근선의 교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 위쪽 부분을 접어내리면 이로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 접어내리면 일로 내려와요. 좀 마음도 급하고 필기도 좀 개판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y는 x 대칭이 돼야 돼요. 누가? gx, 원에 있는 함수 gx가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면 역함수가 어차피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인데 주어진 자, 기침 한번 하고 왔더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은 것 같은데 내용을 어쨌든 이랬었어요. 이게 함수 g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이 함수 g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건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가 y는 x의 대칭이 성립하려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 되어야 돼요.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이 점근선의 교점.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얘랑 얘가 포개지고 얘랑 얘랑 포개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핵심은 그 함수 g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굳이 계속 움직여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니은자 공식이라고 했죠. 니은자 공식. 말할 때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니은자 공식이 뭐였냐면 이 함수 fx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기 있는 거. 만약에 여기서 요 함수에서 니은자 공식을 쓰세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이렇게 모양이 니은자처럼 만들어졌다. 니은자 공식. 그럼 함수 fx의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a,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2a-1이니까 2a-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건 점이잖아.
점을 이렇게 평이동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점근선의 교점은 a 플러스 m, 2a 마이너스 1에 d에 빼기 5가 이렇게 붙겠죠. 점은 숫자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정리하다 보면 이게 a 플러스 m, 2a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는 이게 함수 g의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은, 따라서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y좌표가 y는 x 위에 있으려면 서로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a 플러스 m과 2a 마이너스 6이 서로 같은데 a와 m을 1이 넘기고 마이너스 1도 넘깁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m의 값은 6이 돼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정확히 이것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a 마이너스 a 값은 정답이 6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유리함수 문제가 y는 x,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을 막 복잡하게 이거 막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빠르게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내시고 걔를 그대로 평이동만큼 적용시켜서 점근선의 교점만 딱 찾으시면 돼요. 식을 움직이는 거는 시간을 다 뺏기는 짓이니까. 자, fx가 다음과 같고 이런 규칙이죠. 이거는 몇 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계속 써봐야 돼요, 다시. 근데 이거는 함수 f가 얘인데, 그럼 함수 f는 f제곱을 말하죠? 줄여쓸게요. f제곱은 여기는 x자리 대신에 f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법문서가 좀 처리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령껏 함수 f를 오히려 얘는 반대로 일반형으로 하나의 분수로 통분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건 x분의 2x가 되죠. x로 통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니까 함수 f는 x분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 f의 제곱은 여기 x자리 대신에 f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f가 누구였냐면 x분의 2x-4였고 여기는 2 곱하기 x분의 2x-4 빼기 4. 얘를 간단히 정리하려면 분모 분자에 모두 다 x를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x를 곱해야 돼요. 그 분모는 2x-4가 됐고 분자는 여기서 이가 1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요. 얘랑 지워지고 f제곱은 이거 2로 약분할 수 있죠. 이걸 위아래 2로 약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f3 자, f3을 해봅시다. f3제곱. 그럼 이거는 좀 전에 정리한 게 f제곱은 이거였잖아요. 그럼 저기는 f제곱에 x 대신에 다시 여기는 x자리 대신에 f를 대입하는 거죠. f-2분의 마이너스 4.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가 x분의 2x-4 빼기 2분의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위아래 x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2x-4 x를 곱하는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2x가 붙어요. 분자는 위에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그럼 분모는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x가 약분하면 x가 나오겠죠. x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잖아. 그 x 나오면 그 다음 f4는 다시 뭐랑 같으냐면 f4랑 같고 f4는 f랑 같고 f5는 다시 f제곱과 같고 f6은 다시 f3제곱 같고 또 다시 f7은 다시 이리 가겠죠. f8, f9 이렇게 갈 겁니다. 세 개씩 반복적인 구간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마무리하시는 거죠. f20에 2020 그럼 2020을 지금 3개씩 반복되니까 이거 3으로 나누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죠 이거? 2020을 3으로 나누면 3, 6, 18, 22, 3, 7, 21, 10, 3, 3은 9, 나머지 1 남네요. 중요한 거는 몫이 아니고 나머지인 거죠. 어차피 3으로 나누면 몫이 673번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마디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673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 1 남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디가 쭉 가서 671번이 마무리되고 한 번 더 써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F20의 F2020 제곱은 결론은 뭐랑 같다는 얘기죠? F1과 같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워내고, 자 그러면 F2020x는 결론은 F1이니까 생각합시다. 그냥 Fx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분의 2x-4 이게 fx였죠. 자,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 부른답니다. 물론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진 않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이 뒤에 플러스 0 생략돼 있잖아. 일반형일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얘랑 위치 바꾸고 자리 바꾸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오면 위치 바꾸면서 부호를 만들어 봤거든요. 미안합니다.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를 만들어 바꾸면 분모는 x-2가 되고 분자는 0x가 되는데 없어지니까 이렇게 남겠네요. 거기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냐면 -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g-2의 값을 그다음 -2 집어넣으면 -4분의 -4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g-2의 값을 k라고 둡시다. 그럼 따라서 fk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게 fx가 x분의 2x-4였으니까 fk 값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k분의 2k-4 걔가 -2.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니까 따라서 이 값은 k 값은 1이 되더라. 그래서 이 함수 값은 1이 된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고 유리함수는 워낙 역함수 구하는 게 쉬워서 아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 플러스 1분의 ax의 그래프가 점근선인 두 직선과 y는 x로 둘러싸이는 부분 넓이가 18이랍니다. 일단은 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양수 A래. 이게 이 두 개의 점근선과 이 두 개의 직선과 y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그럼 점근선 일단 먼저 찾아야 되죠. 근데 점근선 정도만 찾으려면 뭐 하면 되죠? 니은자 공식 쓰면 되죠. 니은자 공식 쓰면 요게 0이 되는 x값. 점근선의 x좌표 -1.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a. 됐나요? 따라서 점근선은 x는 -1, y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근선을 그려줘야 되니까 점근선을 대략 그려봅시다. x축, y축 여기가 원점. x는 -1이 점근선. 이건 색깔로 그냥 구분했을게요. x는 -1이 점근선. 여기가 -1이라고 칩시다. x는 -1. y는 a. 이거 좀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y는 a인데 근데 y는 a가 이게 음수잖아요?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로 올라가 있겠죠?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y는 a.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 요 두 개의 직선 사이에 두 개의 점근선과 y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럼 y는 x가 어디냐면 y는 x는 이게 y는 x죠. 그럼 이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면 여기를 말하네요. 그렇죠? 여기를 말하죠.
여기에 넓이가 18입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쪽 길이를 재줘야 되겠죠? 그 이쪽 길이를 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A 아니었나요? 여기는 뭐 해야 되죠? 그 교점을 찾아야 돼요. 이 교점이 뭔가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y는 x랑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y좌표도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a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니까 이 거리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거리를 잡아줘야 돼. 이 거리는 여기 위치가 이게 y는 a잖아. y좌표가 a면 그럼 y는 x랑 직선 위에 있으니까 x좌표도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a, a가 돼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a만큼 원점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도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그럼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a 플러스 1이 제곱 가로 a 플러스 1 세로 a 플러스 1. 근데 그 넓이가 18 a 플러스 1의 제곱이 36. 따라서 a 플러스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이게 a 값이 지금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a 값은 a 플러스 1 값은 6이 되는 게 맞겠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면 답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a 값은 5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4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OA, OB가 16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많이 어렵지 않은 게 잘 생각해봐. 이게 y는 길이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 내가 가운데다가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가 될까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점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겠나요? 이해되세요, 정말? 이거 수직이 되거든요. 그림이 조금 약간 틀려졌는데 이게 수직이에요. 얘 기울기 1, 얘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반대. 둘은 수직 관계.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이 밑변기를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 A와 점 B는 실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자, 그래서 점 A 좌표를 내가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둔다면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A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점 A가 이렇게 되면 점 B는 이게 y는 x 대칭이니까 A분의 4, A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두면 계산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원래 두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x끼리 뺀값재고 y끼리 뺀값재고 두면 이게 역수끼리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 일단 이렇게 둘게요. a, b. 그럼 얘는 b, a. 괜찮나요?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럼 AB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x좌표끼리 뺀값 a-b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값.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 빼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럼 이 보기 모양, 보는 모양 이쁘게 a에서 b를 빼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루트 2 가로 a-b의 제곱. 결론 이 값을 구하는 뜻이니까 a 빼기 b 값 찾으면 돼요. 됐니? 그럼 이제 a 빼기 b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 A 좌표가 아까 이랬죠. 점 A 좌표가 A, B였죠. 근데 이 A, B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지. 그럼 대입하게 되면 Y는 B, X는 A. 따라서 AB의 값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 우리가 안 써먹었죠. 이거 5A 곱하기 5B 5A 길이가 얼마죠?
선분 O의 길이는 원점과 A, B 사이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선분 OB의 길이는 얘도 루트 순서만 바뀌었지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OA와 OB를 곱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네요. 그 값이 16이에요. 이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곱셈 공식이죠.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와 같네요. 이거 다 대입해요. A 플러스 B의 제곱 16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8 얘는 8.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8이니까 여기는 루트 10, 26, 2, 8, 16 정답은 4 이렇게 됩니다. 딴 애들 들어대니까 이게 정리가 쉽지 아니 풀고 나면 쉽지 이거 혼자 정리하면 잘 안 돼요. 왜 많이 안 됐었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둔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많이 둔다고요. A, A분의 4 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는 대칭점이니까 A분의 4, A 근데 여기를 빼다 보니까 X좌표끼리 뺀 값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X좌표끼리 빼야 되거든요. 근데 A 빼기 A분의 4의 제곱 그러면 이게 식이 불편해지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많이 두는 게 낫지. 왜냐면 미지수를 줄이는 게 나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 계산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요령껏 한번 이렇게 둬보고 그리고 대신 이 점의 좌표를 여기는 곡선에 대입하게 되면 AB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A제곱 B제곱의 합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분 AB 값을 통해서 여기는 A-B의 제곱을 통해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주는 좀 독특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있죠. 여기 366번, 367번, 368번, 371번이 이게 질문이 나온 문제인데 이게 전부 다 산술 기호와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 366번과 367, 368, 369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대표로 이걸 하나 풀어드릴게요. 366번과 371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질문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또 풀어드릴 테니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따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연습. 아까 우리가 좀 잘 나오는 문제 있다고 그랬죠. 걔만큼 얘도 잘 나오니까 뭐 앞에 있는 건 나머지는 안 나오나요? 나오는데 그럼 앞에 배웠던 것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저번에 여러분이 왜 했던 거 있잖아요. 저번 시험에서 했었던 거 니네 왜 문제 풀었다가 다 틀려서 나한테 혼났던 문제 있잖아. 그것도 산술기하 문제거든. 들으면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풀려면 잘 안 되잖아. 비슷해 얘도. 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느낌이 오는데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전형적인 유리함수를 이용한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된 문제. 그럼 산술기하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죠. 대신 최대 최소는 언제 존재하냐면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와 성립할 때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양수값이 서로 같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산술기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점피의 좌표를 일단 찍어줍니다. 점피의 좌표. 근데 X좌표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적당히 찍으세요. A, Y좌표는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X좌표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럼 A-1분의 16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PQ의 길이인데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P의 Y좌표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이만큼의 간격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2라고 돼 있죠. 이만큼 빼줘야 PQ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PR의 길이는 점 P의 X좌표의 값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돼요. 요만큼 간격. 근데 요만큼 간격이 얼마냐면 1이거든요.
1만큼을 빼줍니다. 따라서 PQ의 길이는 전피의 y좌표 a-1분의 16 플러스 2에서 2를 빼면 이게 없어지고 a-1분의 16이 남고, PR의 길이는 전피 x좌표 a에서 2를 뺀 거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선분 PQ 더하기 선분 PR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1분의 16과 a-1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 a 값은 x좌표인데 분명히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죠. 그래서 a가 1보다 커요. 이게 조건이 붙은 거야. a가 1보다 크다. 점 a는 점피 x좌표인데 점피는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니까 p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도 양수네요. 색깔 좀 달리할게요. 얘도 양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니까 앞에 것도 양수겠죠. 두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가 이게 산술기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2배 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개를 곱한 값,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어 지워지지 않을까요? 16이 남겠죠. 그럼 이 값은 8. 따라서 선분 PQ 플러스 PR의 최소값은 8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으니까 367, 368, 369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371번, 371도 결론은 뭐냐면 얘도 결론은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전혀 산술기하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지. 산술기하 문제인데 산술기하처럼 안 보여서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와 이 분수함수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A라고 불렀어요. 결론 점근선의 교점이죠. 점근선의 교점 어렵지 않네요. 얼마죠? 니은자 공식 4,2 그렇죠? 이건 쉽게 구해졌어요. 점 A는 4,2. 근데 두 점근선과 Y는 저 직선과의 교점을 찾으랍니다. 이건 못 찾겠는데? 이건 어떻게 찾지? 이 직선을 잘 보니까 이 직선이 x, y 말고 m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가지고 있죠. 그럼 m으로 묶어보면 x-2 플러스 4-y를 넘기면 이런 등식이 나와요. 그럼 이건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2가 되고 y가 4가 되면 이 기울기 m 값과 관계없이 이 그래프는 항상 2,4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직선은 직선인데 이 직선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면 2,4를 늘 지난다가 성립해요. 괜찮나요? 그럼 2,4라는 그 점을 찍고 2,4라는 점을 찍고 일단 대략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4,2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죠? 4,2는 여기쯤에 있어요. 4,2 여기쯤에 4,2가 있어요. 이게 x는 4, 그 다음에 y는 2, 또 다른 점근선의 방정식 y는 이게 x는 4, 얘가 y는 2.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점 A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 직선은 2,4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요. 그럼 2,4는 다시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습니다. 2,4. 대충 찍어 놓을게요. 이게 2,4예요. 이 점과 저 유리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BC라고 잡았어요. 그럼 저 유리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해야 되겠죠? 근데 저 직선 그래프를 얘랑의 교점을 찾으려면 일단 이 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략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이게 점근선의 교점만 찾지 말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x-4분의 그러니까 2가 붙고 x-4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플러스 5가 붙어야 되죠. 그럼 얘는 x-4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4,2며
위에 있는 값이 양수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4와 3, 4를 지나가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러려면 y좌편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그럼 4분의 3이니까 좀 위쪽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4분의 3이니까 약간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 유리함수예요. 그 위쪽도 대칭 관계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유리함수가 되겠죠. 근데 남은 거는 이 직선 요거 2,4를 지나는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과의 교점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교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두 교점 중에 하나, 얘를 B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합시다. 저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 그럼 그랬을 때 삼각형 ABC를 그려보는 겁니다. 삼각형 ABC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미안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네요. 죄송해요. 문제 해석을 잘못했어요. 점 A는 잘 찾았는데 지금 선생님은 그래프 유리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점근선과 이 점근선과 얘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직선의 교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리함수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처음부터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 2,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이 직선은 2,4라는 점도 지나가고 y절편 어딘가를 지나가죠. 근데 y절편이 이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나가려면 이 점을 지나가며 여기 있는 점근선과 여기 있는 점근선 두 개를 만나게 지나가려면 뭐 그림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려볼까요? 뭐 느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가 필요하고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괜찮죠? 여기 있는 좌표는 4,2. 점비 어떻게 찾죠? 이 직선 y는 mx-2m 플러스 4랑 이 직선 x는 마이너스 4 얘 교점의 좌표인 거죠. 이해돼요? 다시 자, 이 교점의 이 교점의 정체는 이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과 요 x는 마이너스 4라는 y축 평행한 직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얘랑 y는 마이너스 4를 x는 마이너스 4를 연립하는 겁니다. 그냥 4죠.
x는 4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x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y좌표가 필요하겠죠. x는 4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y좌표가 2m 플러스 4. 이렇게 점 B의 좌표가 일단 대략적으로 구해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쪽으로는 여기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 점 C는 이 직선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랑 여기는 이 직선의 교점이죠. 이 직선이 y는 2였으니까 y값 대신에 2를 대입해요. 그럼 2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아니죠.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때 m의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1로 넘겨줘요. 그럼 mx는 2m 마이너스 2.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이걸 m으로 나누죠. 그러면 2 마이너스 m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m분의 2,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 옆으로 좀 옮겨갈까요? 자리가 없어서.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m이 양수로 되어 있고요. 자, 삼각형 넓이는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변의 길이가 먼저 필요해요. 밑변 길이. 밑변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인 4에서 왼쪽의 점에 있는 좌표인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럼 4 마이너스 빼면 2 플러스 m분의 4가 돼요. 얘는 2 플러스 m분의 4. 이게 밑변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니까 높이는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는 점 B의 y좌표 2m 플러스 4에서 점 A의 y좌표 2를 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2m 플러스 2가 남죠. 됐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플러스 m분의 4 곱하기 높이 2m 플러스 2. 이게 삼각형 넓이에요. 근데 여기는 2랑 이쪽을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는 앞뒤 좀 바꿔 쓸게요. m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이상하잖아? 얘랑 지금 곱이거든? 곱의 최소를 구하란 말은 산술기가 좀 안 맞지. 어차피 지금 n값이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럼 두 양수 곱의 최대는 산술기가 맞지만 곱의 최소는 말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상태로 안 되니까 결론은 이건 분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4가 남고 플러스 m분의 4가 되고 플러스 2m이 되고 플러스 2가 남죠. 결론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니 이 삼각형 넓이는 2m 플러스 m분의 4 플러스 4와 2를 더한 값 6. 그럼 6은 어차피 고정값이니까 여기에 최소를 구한 다음에 6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산술기하잖아. 두 양수값을 더한 값의 최소값은 2 루트 두 개를 곱한 값. 여기 m과 여기 m이 약분되면서 2, 4, 8. 그럼 이 값은 아이고 어디 갔냐? 네. 그렇죠. 이 값은 2 곱하기 2 루트 2니까 4 루트 2. 따라 삼각형 넓이의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였냐면 4 루트 2가 이 넓이의 최소값이 된다. 자, 문제 굉장히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를 잘못 읽고 뭐 이상한 뻘짓거리 하다가 한 5분을 그냥 5분인가요? 한 2, 3분을 막 날려먹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표준형을 바꾸고 뭐 이런 짓은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점근선의 위치만 찾으면 되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점근선의 위치를 찾으세요. 이 점근선의 위치를 찾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점 A를 찾아요. 그리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인 이 점 2,4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점근선과
이 2,4를 지나는 직선,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여기 넓이 값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남은 거는 점 A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점 A 좌표를 통해서 점 B나 점 C의 좌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점 A와 점 B의 공통점은 X좌표가 서로 똑같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러면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Y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다음 점 A와 점 C의 공통점은 Y좌표가 서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직선식에다 Y값 2를 집어넣어서 그때 X좌표를 찾아주면 이렇게 이제 X좌표를 순서대로 찾아주게 되면 이게 X좌표예요. 그래서 X좌표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제 삼각형 넓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밑변과 높이를 이제 천천히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변은 여기 계산하기 위해서 이 길이가 필요했던 거고, 높이는 여기 이 길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각각 X좌표, 오른쪽 X좌표, 왼쪽 X좌표를 빼면 되고, 위에 Y좌표, 아래 Y좌표를 뺐더니 각각의 길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과 이 밑변과 높이를 구하다 보니까 이 2분의 1과 분비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삼각형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양수와 양수를 곱한 값의 최소를 구하래. 그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전개한 다음에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술기하를 푸시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어렵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안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산술기하를 상당히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375.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랑. 뭐가 비슷하냐면 점 A는 유리함수, 점 B는 직선. 근데 이 직선 의심스럽잖아. 봐봐, M이 있잖아. 또 XY 말고 이상한 문자들이 겹쳐 나와요. 그럼 이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온다고 그랬지. M으로 묶으면 X-1 대신 Y를 1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기면 -6, -Y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M값에 관계없이 이 식은 늘 참여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늘 1, -6이라는 점을 지난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늘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얘는 유리함수죠. 그럼 대략적으로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x 플러스 1 쓰시고 앞에 계수가 -2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2x -2에 -1 나오려면 이거 플러스 1이 붙어야 되겠네요.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2. 그래서 그래프를 -1, -2니까 대략 그려보면 -1, -1, -2 네. 이게 점근선이고 위에 분열값이 양수니까 1, 4와 3, 4 방향으로. 그럼 y좌표 같은 거 좀 찾아주면 편하겠죠? x에 0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0, -1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쯤. 그럼 요렇게 지나는, 아이고야, 요렇게 지나는, 왜 이래?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유리함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대칭 관계로 요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함수 F를 그린 거예요. 함수 A를 그린 거죠. 네, A를 이렇게 그려냈어요. 근데 B를 그려야 되는데 B는 항상 뭐를 지나간다고요? -1,6을 지나, 아니 1,6을 1,-6을 지나는데 1, -6, -2, -4, -6, -4, 여기쯤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1, -6이라는 점인데 이 점을 늘 지나가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궁집합이 아니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안 만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만나겠죠. 근데 지금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만나는 애가 경계가 중요하잖아. 그럼 언제 만나게 되냐면 요때 만나요. 이렇게 되면 딱 이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또 언제 만나냐면 이때 만납니다. 그래서 딱 접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럼 결론은 내가 구하는 직선이 항상 이 점을 밟고 지나는데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의 범위가 여기 있는 기울기를 내가 만약 m1이라고 여기 있는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기울기의 범위인 m의 범위는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게 둘 다 지금 음인 상태죠,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음인 상태에서 얘가 밑에 있는 m2보다는 y축에 많이 가깝죠? 그럼 기울기가 더 y축에 가깝다는 뜻은 실제로 m1의 값이 실제로 값은 더 작고 m2의 값이 실제로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m1과 m2라는 기울기 사이에서 기울기가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하는 직선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1과 m2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m1과 m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m1, m2가 되면 이렇게 등호가 붙으면 그때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등호가 붙으면 안 되고 그냥 m1보다는 크지만 m2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남은 거는 결국은 접할 때를 찾자는 얘기잖아. 이거 이 접할 때 접한다는 얘기는 둘을 연립해서 접한다? 우리가 배운 게 하나예요. 첫 번째 둘을 연립해서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된다. 그걸 배웠죠? 둘을 연립해 볼까요?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걔랑 m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서로 같다가 돼요. 이제 얘를 연립해야 되죠. 전개합니다. 굉장히 귀찮네요, 이거. 네, 여기다가 뭐 해야 되죠? x 플러스 1 곱해줘야 됩니다. 이건 없어지고. 얘를 전개해줘야 되지. 그럼 전개하면 mx 제곱이 되고, 요걸 하나의 상수로 봅시다. 이렇게 얘를 상수로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이걸 다 전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mx를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개수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 그다음 플러스 m, 이게 x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상수항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이게 2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같은 거예요. 다시 모아요. 그다음에 얘랑 없어졌고 이게 1로 넘어가죠. 그럼 mx 제곱 여기 마이너스 6m에 마이너스 6x에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럼 상수항 이게 마이너스 1이 또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일단 판별식을 씁니다. 근데 지금 x 앞에는 계속 짝수죠. 그럼 그냥 판별식이 아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럼 전개하게 되면 4 플러스 m제곱 플러스 5m 0 인수분해 m 플러스 1 m 플러스 4 0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기울기 두 개 나왔죠? 이게 언제의 기울기예요? 접할 때 직선과 저기는 유리함수가 접할 때 기울기야. 그럼 아까 말한 m1과 m2가 각각 두 개인데 둘 중에 작은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4가 되고 큰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m의 범위는 저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뭘 찾는 거였나요? 지금 몇 번 푸는 거죠 지금? 375번. 아 그냥 범위를 구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게 답이네요. 뭐 따로 뭐 골라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참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와. 학교 시험 유리함수 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시고 그러면 이런 거. 무리함수도 비싼 거 있죠? 두 개 그래프, 뭐 직선과 무리함수 그래프 찾아놓고 뭐 교점이 두 개, 뭐 저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있다, 뭐 한 개 있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버거우시고 가끔은 저 식이 너무 불편한데 복잡한데 라고 해도 정리를 해가시면서 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제 좀 어려워서 그냥 가볍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적당히 그리셔야 돼요.
그리신 겁니다. 빨간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점을 찍어줘야 돼요. 이 점을 그림에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찍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 유리함수와 직선이 교집합이 영집합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내려와야 되고 이쪽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쪽과 저쪽의 구분이 뭐냐면 한 점에서 이게 딱 접할 때 그 사이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울기는 M1과 이 기울기는 M2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크기상 M1이 더 작고 M2가 더 크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M1보다는 크지만 M2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M1, M2는 결론은 직선과 유리함수가 접할 때니까 접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필요한 거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푼다. 근데 연립할 때 약간 식이 좀 불편해요. 계산이 좀 지저분해. 보시니까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요런 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잘 정리하고 넘겨서 여기는 별거 없어요. 요만큼은 그냥 순전히 그냥 생으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말했죠? 연립을 했어요. 연립은 했습니다. 남은 거는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이 0이 되도록 문제를 풀어봤더니 우리가 많이 보던 2차 방정식 m의 값 2개 나왔는데 그 2개가 마이너스 1과 4 따라서 여기는 크기에 따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사이에 m이 존재하면 결국은 안 만난다. 자, 376번 문제. 집에 혹시 걱정하지 않으실까? 저녁까지는 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건 딱 봐도 뭐 해야 되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y값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간 거를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1 분자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5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걔랑 y는 k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죠. 여기다가 이게 근데 식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에요. 마이너스 1,3 원점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그 음수 부분이니까 2, 4와 4, 4를 지나가겠죠. 그 x값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쯤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는 얘기죠. 여기도 대칭 관계로 이렇게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대칭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거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아이고 가져왔네.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가야 되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이해돼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누굴 그린 거냐면 y는 절대값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y는 k. y는 k면 x축 평행한 직선이죠. 근데 이 k 값이 양인지 0인지 음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따로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양이라면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게 y는 k. 근데 양이어도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y는 k. 또 양이어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y는 k. 여기는 0일 때겠죠. y는 k. 이렇게 되면 k 값이 음수일 때 y는 k. 뭐 이렇게 k 패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나요? 여기는 교점이 몇 개인가요? 2개예요. 2개. k 값이 뭐보다 클 때? 3
3보다 클 때.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게 K값이 3일 때죠. 3일 때는 교점이 여기 한 개예요. 그다음 여기는 뭐죠? K값이 0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을 때. 요때는 또 다시 몇 개가 되냐면 또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다시 1개가 돼요. 그 K가 0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교점이 없어요. 근데 K가 누구죠? 잘 보세요. K가 누구냐면 결론은 여기 F 안에 들어가는 숫자야. 그럼 여기 F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K가 여기죠? 여기 색깔로 구분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 부분. K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했다는 얘기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음수가 되면 얘네들은 0이 나오니까 0은 덧셈 하나 만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K 값이 0이 되면 교점 몇 개였죠? 1개예요. 예, 1개예요. 그 다음에 K 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여기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K 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누구죠? 얘예요. 얘는 답이 2야. 그 다음 K 값이 3이 되면 얘는 다시 1이 되고 K 값이 3보다 크면 교점이 2개니까 얘네는 교점 개수 2개. 교점 개수 2개. 됐죠? 따라서 1이 2번 덧셈 되고 2가 몇 번 덧셈 되죠? 4번 덧셈 되네요. 그래서 2 플러스 2 곱하기 4, 8. 정답은 10. 네, 이렇게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 그래프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걸 그려본 적이 없어 사실은. 제가 뭐냐면 이게 y는 루트 1-x 제곱이죠.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1-x 제곱이 되고 이 길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이죠. 원을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건 원이지만 이건 원이 아닌 거야. 왜냐면 이 y값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무리함수는 항상 루트 안이 0보다 커 나왔죠. 그럼 루트 앞에 지금 뭐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원 중에 어디만 그리냐면 y의 좌표가 0 이상일 때만 그리는 거예요. 됐니? 그럼 중심이 0,0이며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x축 위쪽으로만 이렇게 그리는 뜻이에요. 여기만 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그림 그렸더니 이게 뭐니 다시? x의 함수에 x를 집어넣으나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나 답이 똑같다는 뜻은 이게 주기가 2짜리인 주기함수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내가 만약 1 집어넣어봤어. 그럼 f3의 값과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f3을 집어넣으면 다시 얘보다 2 큰 숫자인 f5와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두 칸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두 칸마다 똑같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두 칸이에요. 이거 정확히 두 칸입니다.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는 이 그래프가 크게 그릴게요. 여기는 이 그래프가 똑같은 게 두 칸씩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두 칸씩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한 칸, 두 칸씩, 네 칸, 그렇죠? 두 칸씩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울게요. 너무 좀 복잡해져서. 아이고, 얘도 지워졌네. 두 칸씩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 누구죠? y절편이 플러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기울기는 모르겠어요.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근데 양수래. A가. 서로 다른 4점과 fx랑 이 직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그리도 만나도록 그려야 돼요. 그럼 기울기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교점이 지금 같은 케이스면 1개밖에 없겠죠. 그럼 좀 더 교점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림을 교점을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교점이 1개죠. 줄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2개 나오죠. 이렇게 되면 2개예요. 이거 2개죠? 아, 3개죠. 이렇게 하면 교점 3개. 너무 선이 굵어서 어디서 3개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쪽에서 이쪽 곡선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딱 접해. 그럼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후에서 다시 한 점에서 만나죠. 2개. 우리는 4점에서 만나게 되거든. 그럼 4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4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사실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보이네요. 제대로 그려볼게요. 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위치.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직선이 여기서 어디서 4개에서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요. 이렇게 됐을 때 4점에서 만나요. 이 점에서 하나 만나고 미묘하게 잘 보면 여기서 하나 만나요. 여기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원이 이 직선보다 볼록 뒤로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3,0. 그럼 이 빨간색인 y는 fx랑 이 파란색인 y는 이 직선이 4점에서 만나려면 이 직선이 꼭 뭐를 지나야 되냐면 이 점을 밟고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집어넣으면 y값 3, x값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이렇게 따라서 a값은 3분의 1, 양수값 a값은 3분의 1이 정답입니다.